건국 이후 200여 년간 긴 평화 속에 조선군의 무기는 잠들었고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순식간에 한양까지 올라왔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진주성에서의 전투를 2번이나 견디고 민초들은 치열한 걸음으로 버텼다. 임진왜란사에서 가장 많은 일본군 사상자를 낸 전투. 진주성 안의 백성이 모두 함께 싸운 결과였다. 그분들의 희생이 조선을 구하였다. 진주성 전투, 새로운 추모로 답하다. (400여 년) 전 오늘 같은 폭염 속에 치러진 진주성 2차 전투는 임진왜란 7년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가 치러졌던 그날, 선조들의 호국혼을 기리며 진주성 2차 전투를 추모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창을 든 시민들이 함성과 함께 진주성 촉성문을 향해 성벽을 걷습니다. 400여 년 전 왜군 9만여 명과 맞섰던 진주성 2차 전투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성박 왜군에게 화살을 쏘며 맞서기도 하고 작전에 따라 왜군을 공격하면서 당시 치열했던 전투를 몸소 느낍니다. 당시 진주성을 지킨 조선군은 불과 6천여 명. 15배가 넘는 왜군과 열흘 가까이 전투를 이어갔지만 진주성은 결국 함락됐고 민관군 6만여 명이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진주성 2차 전투는 비록 패배한 전투로 기록되지만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아냈던 전략적 승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패했지만 끝까지 싸웠던 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KBS 진주방송국은 다음 달 7일까지를 진주성 2차 전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내일까지 체험 행사를, 다음 달 3일까지 특집 라디오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전방을 향해 함성 발사! 손을 잡으시고, 네, 두 손을 잡으시고, 하늘 기울여서 준비됐나? 네! 좋나? 좋네! 그럼 함성 발사! 활을 왼손에 쥐고 화살을 오른손에 잡고 시위에 거는 행동입니다. 준비하면서 조개 시범을 보겠습니다. 자, 준비!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준! 발사! 진주성을 함락하고 전라도로 진격한다! 공격하라! 발사! 사람 한 명도 안 죽어요. 쐈는데 왜 한 명도 안 죽냐? 두 명만 쏴야 되나? 저주! 발사!
조선 병사들이여 활을 쏴라. 준비. 도전. 발사. 메고 가십시오. 메고 가십시오. 의뢰세 터졌는데 조선 병사들이여 활을 참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직접 일본군 역할에 참여를 해서 그 진주성을 지킨 그런 선조들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고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몇백 년 전에 지금 이 시기에 전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 덥고 힘든 와중에도 전쟁을 하시느라 좀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장희령 문화관광 해설사님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성 2차전이라고 하면은 대개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패배한 전투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전 그 당시에 참여했던 민간군이 오직 한마음 지극한 충성으로 나라와 계례의 재단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비록 겉으로는 전투가 패배한 것이지만 정신적으로 승리한 그런 전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이 길이 전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목숨을 다 바치고 무너졌지만 우리 국가의 중요한 그 보호기지요. 당신은 팽창기지라고도 할 수 있는 호남을 지켜냈다 하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진주가 없으면 호남이 없고 호남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지경이었는데 호남을 지켜낸 의미 있는 전투였다. 제가 해설사를 하면서 평소에 느끼는 것은 진주 시민들이 진주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때로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획한 진주 지키기 체험은 대단히 시도 적절할 뿐더러 대단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기획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주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너무 진지하고 저 자신도 놀라고 시간이 너무 짧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셨는데 2배속 정도 느리게 하셔도 바로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도전! 경찰 청산달, 경찰 청산달, 경찰 청산달, 경찰 청산달. 극단 큰들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우리 군과 병사 역을 그리고 진주 대학생 연합 봉사단 위더스 회원들이 왜군 역을 실감나게 재현해 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날의 행사 현장음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의병 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소. 10만의 왜군들이 겹겹이 진주성을 에워싸고 있다 해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진주성 1차 전투에서 3만의 왜군에 맞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 전투는 숫자가 아니라 기세인 것이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이날 실제 무더운 갑옷을 입고 투구까지 쓰고 장군 역을 맡았던 극단 큰들의 김상문 배우와도 잠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큰들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문이라고 합니다.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군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말 덥고요.
아까 오전 10시에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옷을 벗는데 갑옷 안에 입는 속옷, 얇은 옷, 뭐 하여튼 그런 거 할 것 없이 싹 다 지금 젖어가지고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정도 땀을 많이 흘렸었고, 그 옛날에는 진주성 전투를 할 때는 9일 동안 하루에 많게는 4번 이렇게도 전투를 했고, 밤낮 없이 새벽, 밤, 비 오든 아니면 아무 땡볕이든 습하든 그런 거 잘 상관없이 무수하게 전투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참았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요. 이 행사에 참여할수록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이 무더위 속에서 저희는 정말 한 40분 정도 되는 짧은 체험을 할 뿐인데, 그 한 430년 정도 전에 무더위와 싸우는 것도 힘들 텐데 그 외구와 그렇게 9일 동안에 큰 싸움을 하셨던 분들을 생각하니까 뭔가 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들도 들고, 그동안 내가 진주성에 올 때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준 행사. 예전에도 제가 참 자주 들렀던 공간이지만 이날 이전까지 왔던 진주성이랑 그 이후에 온 진주성이 조금 저한테 다른 느낌으로 좀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선조들의 나라 사랑을 우리 후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또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이런 자리는 참 드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날 참가자들도 그저 단순히 즐기는 체험 행사인 줄 알고 왔다가 그 역사적인 의미를 알고 감동을 받고 가신 분도 계셨고요. 또 기존의 추모 행사와는 달리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보면서 우리 선조들을 기릴 수 있는 방식에 아주 긍정적인 의견들,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참가자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위험한 무릅쓰고 싸웠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싸워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웅장하고 우리 조상들이 정말 이런 성에서 싸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생각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쟁이 2번이라는지 몰랐고, 이 여름에 조선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싸운지 몰랐는데 아주 열악하고 숫자적으로도 적고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창 들고서는 저기부터 걸어가지고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행사를 같이 했는데 재밌었어요. 지금도 힘든데 옛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무 뭔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가족 여행으로 진주에 처음 왔는데, 우리 진주성이 제일 진주에서 유명하잖아요. 왔다가 이런 뜻깊은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병사 역할도 해보고 해보니까 이 더운 날 진주성을 지키기 위한 그 선조들의 노력이 너무 뭉클했고요. 역사 공부도 정말 많이 됐고요. 진주성에 대한 그런 뜻깊은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기억에 꼭 남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이제 역사 행사를 보면 이제 주요 요인이 참석하는 기념식 위주인데, 시민들이 이제 참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험 행사 기획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하는데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몸이 좀 편하면 잊을 수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땀 흘리면서 몸으로 체험한 역사는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분은 이날의 깜짝 손님 진주시 신종우 부시장님 목소리였는데요. 네. 의례적인 참석이 아니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 사이에서 의병 역할 정말 실감나게 동참을 해 주셨고요. 맞아요. 네, 이번 행사는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도 자제하고 소규모 행사로 의미만 담았다면 내년엔 이 코로나 없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2차 진주성 전투 특집 방송 4부작 진주성 전투 새로운 추모. 요것만큼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 좀 추천하고 싶은? 네, 저는 김시민 장군 선무공신 교서. 요거는 꼭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사실은 이 유물이 저희 진주박물관에 오게 된 사연 자체가 슬프게도 교서가 발견된 곳이 일본의 경매시장에 이 유물이 2005년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진주 시민을 비롯 뜻 있는 분들이 모금을 해서 다 구입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여왔고, 그것이 저희 진주박물관에 기증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할 유물로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첫 번째 진주대첩 패배 서력을 오랫동안 꿈꿨던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진주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려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진주성 공격에 투입된 병력은 최소한 89,900명이었고요. 그러니까 히데요시는 이 복수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투에 대한 여러 기록 중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바로 일본의 독특한 공성무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귀갑차가 눈에 띄는데 가토 기요마사와 구로다 나가마사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나무 상자에 이제 바퀴를 단 후에 소가죽을 둘러싸서 공격을 막으면서 성벽에 접근하는 이런 무기였다고 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조선인 전원과 소와 말까지 죽였다. 모쿠소 판관에 목을 베어 태학, 즉 히데요시에게 헌상했다. 이런 내용도 등장합니다. 물론 일본 기록에도 조선의 장수 및 군병들의 처절한 저항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구 작은 활 같습니다. 이것을 쏘고 끓는 쇳물을 붓고 횃불을 던져 방어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조선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통류는 조총보단 사거리가 길었고 파괴력은 더 강했으며 많은 병사들이 전에 사용했던 활은 일본의 활보다 우수했습니다. 때문에 행주대첩이나 진주전 전투 등 지휘체계가 완전히 확립되고 적을 원거리에서 제압하기 유리했던 환경의 조선군 전투에서는 조선군이 일본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국이나 가족,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조선군과 침략군으로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본군 사이에서는 정신적이나 사기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겠죠. 진주성 전투에서 장군들과 의병들이 외적과 맞서 싸우는 동안 백성들은 역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백성들이 역병과 사투를 벌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허준이 가장 연구를 많이 했던 분야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의학이었던 역병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천년두를 연구를 많이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두창이죠. 그래서 1590년 광해군이 천년두를 앓게 됩니다. 당시에 천년두를 앓게 되면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얼굴이 곰보가 되거나 큰 어떤 후유증을 앓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허준이 나서서 광해군을 멋지게 치료를 해서 그 뒤로 선조와 광해군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안초등학교 6학년 황다경입니다. 저는 교과서에서는 배운 적이 없는 진주성의 숨은 이야기를 진주성 숨은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400여 년 전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두 차례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장소가 진주성입니다. 어떤 친구는 진주성을 촉성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논계로 기억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는 진주성을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관군과 백성이 함께 지킨 진주성을 또 다른 승리의 역사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진주성에 숨어있는 숨은 무형문화재를 찾으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한창이던 여름날 7만 민간군이 함께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진주성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지만 오래전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광병과 배병들, 백성들이 목숨을 잃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진주성에서는 다른 유적지와는 다르게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위대한 영웅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영웅은 한 사람이었을까요? 영웅한 사람이 움직인 역사의 수레바퀴보다 더 앞으로 길을 만들어 온 것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이름없는 민초 한 명이 된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은 느린 걸음으로 진주성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니 100여 년이 지났네. 다행히 남강에서 주운 도장에 새겨진 글자가 뚜렷하구나. 촉성루에서의 뛰어난 의열을 상상하니 그저 슬퍼지네. 영남의 병영에 보관토록 하여 충절을 기리게 하노라. 백년을 두고도 변치 않았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시로 추모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란의 피해 복구에 힘쓰던 조선. 불타버린 촉성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본 농포 정문부는 그 마음을 시로 남겼다. 임진년 전화가 팔도를 휩쓸 적에 무고한 재앙이
성로에 가장 처참하였으나 굴릴 수도 없는 돌 이내 촉석이 이루었고 강은 또한 무슨 맘에 절로 흐르는가. 오늘날 시인들은 각자의 감성과 자신만의 사고로 족성루를 바라보고 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 선수들이 전투를 9일간이나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추모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진주성을 지킨 선열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누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시작이 진주성 전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추모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풀꽃 같은 사람들이 모인 어느 성 안에는 장군의 기상을 닮은 누각이 푸른 강 위에 서 있습니다. 들꽃처럼 지고 불꽃처럼 일어섰던 이름들. 순국 선열들의 피를 딛고 빛을 되찾았던 그날들. 그날은 어제이고 오늘이고 또 내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신분이 귀했든 천했든 양반이든 아니든 그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나라를 지킨 자랑스런 진주성의 수호신이셨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잘 살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는 음력 6월 한여름의 가운데 피 어린 투쟁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의 가치를 후손들의 가슴에 꽃처럼 피울 수 있도록 당신들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주성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